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KBS는 이번 주부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공개한 개별 조사 보고서를 집중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비상임위원을 맡고 계신 김희송 전남대 교수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소개한 대로 조사위원회에서 비상임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비상임위원은 이제 비상근위원이고요. 사무처에서 직권 사건에 대한 조사 계획서를 부의하면 거기에 대한 심의 의결, 특히 이제 조사가 완결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심의하고 결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역할이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고서 공개되면서 사실 말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아쉽다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옆에서 지켜보셨던 분 입장으로서 조사위원회 가장 큰 문제점 뭐라고 짚어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이 저희들도 좀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아쉬움을 넘어서 좀 찹찹함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저희 이제 이 조사 보고서의 문제점은 내지는 조사위원회 그 활동 결과가 그대로 투영된 거기 때문에 첫째는 이제 진상규명 그 과제에 대한 조사 계획이 좀 부실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사의 철저함이 좀 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흡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지역사회에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이번에 공개된 개별 조사 보고서를 보면 17개 과제 중에서 11개는 진상규명, 6개는 이 진상규명 불능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좀 시청자들이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 진상규명 불능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진상규명 불능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분들 조금 오해하실 것 같은데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사건에 대한 여러 쟁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사건이 없었다. 이게 이제 진상규명 불능이 아니고요.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고요. 지금 이제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11개는 이제 진상규명 됐고 6개 과제가 진상규명 불능이었는데 이 6개 과제 중에서도 이제 2개 과제는 사무처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진상규명 불능이라고 부의를 한 거고 4개 안건에 관해서는 진상규명이라고 올렸지만 이 위원들이 검토한 결과 도저히 이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 그래서 반대 의견이 많아서 진상규명 불능으로 된 거죠. 어쨌든 미완의 과제, 네, 미완의 그렇죠. 과제는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진상규명에서 최대 과제 중에 하나로 꼽혔던 게 사실 발포 명령자가 누구냐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었던 건데요. 네. 끝내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 조사 또 검증 부실 이런 판단들이 내려졌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가장 많은 관심이 갖고 있었던 게 말씀 주셨듯이 발포 명령책에 대한 규명이죠. 네. 근데 보고서의 발포 명령책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수록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 한 2,800명에 대한 개헌군들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2,800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발포 명령이 어떻게 내려졌고 그리고 발포 명령이 이행됐는지에 대한 실체적 사실들이 규명됐어야 되는데 네. 이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래서 2,800명의 진술은 받았지만 이 진술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실체적 진실을 무엇이다라고 우리 보고서에 정확히 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반대 의견이 이제 7분이 네. 반대하셨고 두 명이 이제 찬성을 해서 7대2 진상규명 불능이 된 거죠. 또 다른 핵심 과제였던 안매장 의혹도 뚜렷한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부분 미흡했습니까? 안매장은 앞서 이제 사무처에서 진상규명 불능으로 보고서를 네. 부의했고 위원들이 다 동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상규명 불능이 됐던 사유는 첫 번째는 이 안매장 지역으로 유력하다라고 군인들이 진술했던 지역을 실제 발굴을 해보니까 그 증거로서 유해가 발굴되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해서 안매장 지역을 발굴을 해보니까 유해가 발굴된 곳을 한 군데 이제 발견을 했죠. 근데 네. 그분 이제 발굴된 유해가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행방불명자하고 유전자 조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상규명 불능으로 보고서가 올라왔고 저희들도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에게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그렇습니다.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진상규명 불능으로 채택을 한 거죠.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군요. 어쨌든 조사 보고서를 두고 이 부실 조사 논란이 커지면서 불거지면서 사실상 이번 조사 활동이 오히려 5.18 왜곡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 논란을 더 확산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점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일부 보고서에 5.18을 애고가는 내용이 실제 수록되어 있습니다. 군경 피해에 관한 부분들에서는 시민들의 피해 목소리는 사라지고 가해자인
개헌군들의 목소리로서 5.18을 구성했고 무기고 피습에 관한 부분들도 쟁점이 되는 5월 20일 오전에 무기고 피습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서를 작성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향후 5.18 민주화운동 애국 세력들이 이용할 수 있다. 특히나 일부 군인들의 진술을 너무 보고서에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 애국하는 과정들 속에서는 일부의 발언들만 끌어다 애국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애국에 대한 우려, 저희 이제 진상조사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나왔던 거고 이번에 이제 보고서가 공개되니까 많은 부분들이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계시는 거죠. 이번 조사 활동을 끝으로 국가찬원 5.18 진상규명 뭐 끝이 났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들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진상조사의 조사 활동은 12월 26일 날 종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 직권 사건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6개월 동안 국가 차원의 이제 종합 보고서를 작성을 하죠. 그래서 네. 최초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가 잘 작성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성과와 한계에 대한 냉철한 진단 이후에 향후 5.18 민주화운동 미완의 과제로 남은 진상규명을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가 내지는 대한민국이 풀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에서 비상임위원을 맡고 계신 김희송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